18강 수업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번 할 차례죠? 10번. 많이 보셨을 거예요. The Wheel of Fortune. 운명의 수레바퀴죠. 타로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 같은 데도 예전에 겨울 연가인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 드라마에서 또 나왔고, 그러니까 운명의 상대 뭐 이런 이야기의 그게 흐름에 따라 나올 때 이 카드가 좀 많이 나오는 것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10번입니다. 완성이 됐어요. 완결의 수, 완성의 수, 현실 세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 세계로 접어드는 거예요. 현실 세계가 1부터 9까지 끝나고요. 이상 세계로 접어드는 이 중간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상 세계로 가는 거죠. 1번부터 9번까지는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접촉하는 현실 세계를 뜻하는데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부와 성공 그리고 권세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인간사, 우여곡절, 여러 가지의 희노애락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있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이 괴물같이 생긴 것들은 무엇이냐?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인데 이 위에 있는 거는 판단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판단의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망과 권력 그리고 나 자신을 의미하죠. 나. 그리고 혀를 쑥 내밀고 내려가고 있는 요 신은 세트 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성공을 의미해요. 올라가고 있는 거는 죽음의 신,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신이에요. 죽음의 신은 아누비스. 아누비스 많이 들어봤죠? 아누비스. 죽음과 악을 관장하고 실패의 신이라고 보면 돼요. 실패의 신. 요 죽음의 신, 세트 신, 요 신들 많이 어디서 안 보셨어요? 뭐 벽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렇게 다루던 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들이 지금 나의 판단에 의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이 여러 가지 인생 사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태까지 한 것도 그렇잖아요.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인생에서 굴곡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인생사에 계속 좋을 수만도 없고 계속 나쁠 수만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지점까지 왔다면 다시 또 내려가는 거죠. 이제 내려갈 시점인 거예요.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이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자리를 맴돌고 돌고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뭐 황량하죠. 이쪽에서는 또 푸릇푸릇하게 뭐 나고 있는 그런 곡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키워드 및 의미는 호기심이 많은 탐험가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막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윤회, 얘기할 수 없는 결과나 행운의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행운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대신 뿌린 만큼 거둔다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상승이 있으면 하강이 있다라는 양면성을 이야기한다. 라는 거예요. 삶의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한다. 긍정적인 성향을 쓴다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변화도 많아요. 변화무쌍해요. 다재다능하게 되기도 하고요. 언어력이 굉장히 좋아요. 언어 구사력이 좋고요. 예체능의 소질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많고요. 부정적인 부분을 쓴다. 변동이 심해지고 변화가 심하고 집중력이 부족해진다라는 거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정말 많이 부족하게 갈 수도 있는 번호라고 볼 수 있어요. 산만함. 가만히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많이 알고 싶고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막 하는데 깊이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짧고 낮고 넓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죠. 연애운에서 나왔을 때는요. 현재 운명적인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일 때 그리고 재회 카드일 때 전생의 인연이다. 이 전생 카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물운에서 나오면요. 지금보다 좋아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재물운에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결과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현재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다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 맞물려서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었으면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있었는데 안 좋게
미래가 보인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돈이 생기거나 승진할 운이 있을 것 같다. 행운이 온다라는 거. 직업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디자이너, 기획하는 거, 감독, 영화 감독, 도군 모양. 죄송합니다. 파트타임 같은 거 있죠. 움직임이 많은 직업. 해외 물류, 무역 이런 쪽에 관련한 일을 하는 분도 계셨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언어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영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11번 정의 카드입니다. 자, justice라고 하는 정의 카드는 법, 그리고 공평함, 또 수평, 경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법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자 법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여자 법관. 굉장히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뜻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뒤를 보니까 이 법관에 앉아있는 의자는 어떻게 보이셔요? 되게 제가 볼 때 편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의자 자체가 법관 의자예요. 법관 의자. 법관 의자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의자, 푹신하게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의자에 앉아 있고요. 이 여자는 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양날의 칼을 들고 있다라는 거, 양날의 칼.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오른손이 이성적인 부분이죠. 굉장히 판단력이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생각을 정말 날카롭고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왼쪽에는 목에 걸고 있는 이 저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천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의미했죠. 계산기 예전에는 계산기였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노력을 해야 되는 도구거든요. 여기 조금만 움직임이 있어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에 걸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은 성실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살짝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는 것 자체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약간 감정적으로 가지 않고 이성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커드 및 의미로 봤을 때 정의롭고 성실한 원칙주의자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FM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혜롭고 뛰어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많고요. 꼼꼼하고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해서 판단이 필요할 때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해요. 이 카드가 항상 나올 때는 이런 게 갈등 해결을 필요한 판단이 필요할 때 나오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성향으로 이제 쓴다. 11번이 나오신 분들 원칙적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 안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분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약간 FM 같은 느낌의 사람. 예전으로 말하면 손석희 아나운서 같은 느낌. 이렇게 딱 부러지는 느낌의 그런 사람들. 여자든 남자든 그런 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되게 여장부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얌전해 보이지만 내면 안에는 굉장히 그런 여장부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남자분들은 오히려 약간은 더 깐깐해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래요. 법 준수를 잘합니다. 배려심도 좀 큰 편이고요. 예,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게 굉장히 이 부분이 아주 많이 좌우하는 부분. 그리고 성실성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완전성도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쓸 때는 네, 굉장히 깐깐해져요. 깐깐해 보여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너무 노력을 한다라는 거. 너무 도덕적인 거. 이렇게 너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융통성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갈등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회사에서, 직장에서 윗사람을 좋아하는데 주변 동료나 밑에 있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깐깐하고 자기가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 윗사람은 예뻐하겠죠. 아무래도 성향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애운에 나왔을 때는 재고 있는 상황일 때 항상 나오고요. 소심한 연애를 하거나 소극적이고 신중한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일 때 나옵니다. 약간은 좀 어떤 이성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거나 판단을 해야 될 때니까 뭐 이혼 직전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재물운에 나올 때는 노력한 만큼 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상황에서 재물운이 뭐 크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내 거를 오히려 나눠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 배당금처럼 나누는 그런 재물, 아니면 유산상속 재물운 같은 거는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 카드가 어떠냐 잘 봐야 돼요.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법 관련 업무나 대리인, 회계사, 중개인 다 괜찮은 쪽. 약간 사무직 쪽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번. 매달린 사람, 행맨이라고 하는, 매달린 사람이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네요.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좀 벌을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 보이고요. 벌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남에 의해서 벌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묶여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봤을 때 얼굴이 너무 평온하죠? 얼굴 상태는 너무 평온하고 지금 뭐 손이 뒤로 하고 있긴 하지만 뒷짐을 그냥 쥐고 있는 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손은 자유로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리 한쪽만 이렇게 딱 묶여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쪽만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언제라도 이렇게 일으키면 자기가 풀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상황을 자기가 그냥 견뎌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다. 뭔가 골똘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땅에서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죠? 자, 카드의, 키워드의 의미로 보면,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뱅크라고 하는 키워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차원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카드가 이제 사람을 뜻할 때는 사차원과 독특한 사람들이 많고, 아이디어를 번뜩번뜩 잘 내는 쪽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남들은 내라고 할 때 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편이고요. 이 상황은 뭐 죽음과 재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그 암흑의 시기를 견뎌야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에요. 삶에서의 정지 상태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쓸 때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발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역발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 많고요. 역발상 생각, 요거 요즘에는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최고잖아요. 역발상적인 거,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런 독특함, 이런 부분이 아주 요즘에는 쳐주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그만큼 또 좋고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편입니다. 지금 뭐 자세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집중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 카드가 나올 때는요. 되게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니아적이고 중독적이고 뭔가 집착하고 이런 쪽으로 발달할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뭐 의리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개인주의 같아 보이고 소심함도 성향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부정적으로 갈 때는 일반적이지 않는 뭐
성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독에 막 빠져서 집착해서 거기에 심한 정도가 심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연애운에서 나왔을 때는 그닥 좋지 않죠. 당연히 좋지 않겠죠. 집착이 강한 스타일일 수 있다라는 거, 짝사랑할 때도 나오기도 하고요. 중간에서 저울질하고 있을 때도 나옵니다. 약간 재고 있는 상황일 때, 지금 뭐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서 재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독신주의자들한테도 좀 나옵니다.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희생하고 있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뭐 그 부분을 또 상징한다라는 의미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형벌로 많이 이제 사람들을 순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했던 때가 그때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에 희생적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부분도 포함되고 헌신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 희생이나 인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재물운에서는 당연히 좋지 않죠. 지금은 묶여있는 시기이고 견뎌야 되는 시기니까. 직업운으로 가면요. 이제 아이디어를 번뜩이고 이제 짜내야 되는 거, 카피라이터 같은 것들 아주 좋고요. 아이디어 짜내는 일이나 방송 작가, 또 연구하는 사람, 집중력을 발휘하는 연구가, 심리학자나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일 때도 나와요. 직업에서 지금 이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안 됩니다. 좀 더 여기서 묶여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8강 강의였고요. 19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